네가 한 짓 나 전부 기억해. 윤유진의 말에 윤세영은 정신이 나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윤세영은 벌벌 떨리는 손을 애써 다잡으며 되물었지만 이미 윤세영의 정신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네가 나 분명히 봤잖아. 죽은 줄 알았던 윤유진이 돌아오면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신여진이 자기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윤성호는 공항 귀빈실 한 구석에서 몰려오는 불안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는 캐나다 발이라는 수신 표시가 선명한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몇 분 전 낯선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윤유진이 6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망 진단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제 딸이 아직 살았단 말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캐나다에서 연락을 전해온 원장 수녀였습니다. 원장 수녀는 차분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의식불명 상태로 떠밀려온 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기록은 사망 처리로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목숨이 붙어 있었고 병원 한쪽에서 은밀히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이름이 윤유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뇌 손상이 심해 의식이 돌아오기 힘들 거라 했지만 마침내 기적적으로 깨어났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윤성호 맞으시지요? 수녀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윤성호의 귓가엔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혈관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 뛰어대며 허공 속에서 그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지난 6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모든 걸 놓아버렸던 순간들과 그 후로 이어진 끝없는 후회가 기둥처럼 윤성호를 짓눌렀습니다. 제발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제 딸 유진이는 지금 괜찮은가요? 원장 수녀는 일정한 호흡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밀리에 아이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복잡한 사정까지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기적처럼 윤유진이 의식을 되찾자 더는 묵과할 수 없어서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 중이지만 의식은 돌아왔고 언어 재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빠를 찾고 싶어 해요. 지난날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을 되찾길 바라며 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윤성호의 심장은 일순간 활활 타오르는 듯 달아올랐습니다. 윤유진이가 살아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명확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캐나다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곧장 공항으로 달려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곧 가겠습니다. 내 딸한테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윤성호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꼭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니. 그동안 자신의 무력함과 회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조차 허우적댔던 날들이 머릿속에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성호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온 힘을 다해 딸을 지켜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운명의 시작이 되리라 윤성호는 확신했습니다. 캐나다 병원 복도. 윤성호는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6년이라니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어떻게 자랐을까? 아니 자랐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윤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문 앞에 선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떨궜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예요? 윤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소 떨리고 힘이 없었지만 확실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성호의 눈동자가 커다래지며 그는 허겁지겁 딸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진짜 살아있는 우리 딸이라는 실감이 밀려와 몸서리치게 기뻤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라도 널 다시 볼 수 있어서. 윤성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유진 역시 복받친 감정에 흐느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병실 안은 가슴 저미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뒤 윤유진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아빠, 그날 왜 제가 사고를 당했는지 기억나요? 윤성호는 무슨 소린가 싶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유진은 떠오르는 기억들을 힘겹게 쏟아냈습니다. 사고 당일 배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쳤고 그 뒤 병원에서도 수상쩍은 사람들을 봤다는 단편적인 흔적들이 파편처럼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어요. 누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날 없애려던 거예요. 그 말에 윤성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참혹함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의식을 회복했을 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낫지 않았을 텐데. 윤성호는 딸의 고통을 생각하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유진아. 아빠가 다 밝혀낼게.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윤유진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아빠를 바라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진실을 되찾기 위해 둘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두운 실체와 싸워야 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토록 긴 잠에서 깨어난 윤유진,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온 아버지 윤성호. 두 사람의 재회는 아프고도 따스한 눈물로 시작됐습니다. 늦은 밤, 큰 저택의 복도에 윤유진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안 곳곳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밤중 몰래 일어났습니다. 실종되기 전 살았던 이 공간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음침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 돌아온 거야? 세상에, 깜짝 놀랐네. 차가운 눈빛을 한 최명지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라고 부르기조차 불편한 인물이었습니다. 윤유진은 최명지의 태도를 주시하며 미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왔어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요. 그런데 작은 엄마,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시네요? 최명진은 애써 웃음 흉내를 냈지만 표정 한 구석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6년 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유진을 몰래 제거하려 한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명진은 그 사실을 어떻게든 덮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네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잖아. 좀 낯설기도 하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몸 잘 챙겨야지. 최명지의 입술 끝이 실룩이는 걸 본 윤유진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낯선 의사와 간호사를 보내 수상한 약물을 투입하려 했던 기억. 어린 마음에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 어둠 속을 헤매다 정신이 아득해졌고 결국 의식불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집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씩 기억해 보려고요. 최명진은 성난 듯 걸음을 옮기며 윤유진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마주친 순간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조용히 있어. 괜히 의심하고 다니다 큰일 난다. 그 위협적인 목소리에 윤유진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흐릿하던 조각들이 또렷이 맞물렸습니다. 사촌 윤세영과 함께 작은 엄마 최명지가 자신을 없애려 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유진은 반드시 이 사실을 밝혀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죗값을 묻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명지가 사라진 복도 끝에 서 있던 윤유진은 벽에 손을 짚고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직 완벽히 낫지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왔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야. 작은 엄마에게 내뿜는 분노가 윤유진의 눈빛을 서늘하게 물들였습니다. 장대한 저택의 넓은 응접실. 윤유진은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며 잃어버린 기억들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하이힐 굽소리가 부딪히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타난 이는 사촌 윤세영.
한동안 굳어있던 윤세영의 시선이 윤유진에게 꽂혔습니다. 돌아왔네. 짧은 인사치곤 그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윤유진은 고개를 들어 윤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배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자신이 미끄러지자 윤세영이 그냥 외면해버렸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윤세영의 얼굴, 그리고 이어진 불길한 어둠. 그래. 오래 걸렸지만 살아서 왔어. 윤세영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도도하게 변하면서 입가에 삐딱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기억은 얼마나 나는데? 그런 불분명한 상황에서 괜히 사람들 오해 사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윤유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언뜻 들어도 윤세영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유진은 자신이 배에서 떨어졌던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하기 위해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나 배에서 떨어지는 거 봤잖아. 근데 안 도와줬지. 미끄러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잡으려던 손, 네가 뿌리친 거 아니야? 윤세영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써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고였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도 정신없었어. 윤유진은 그 답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한 사과라면 용서할 여지는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이 이렇게 회피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과거의 모든 일이 밝혀졌을 때 더 큰 폭풍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그날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누가 너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 아냐? 난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그날 일 다 밝힐 거야. 윤세영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윤유진이 정말 모든 걸 기억하고 있나? 최명지와 함께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폭로되는 건가? 라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글쎄, 네가 뭘 어쩔 수 있을진 두고 보자. 윤유진은 더 이상 윤세영에게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드는 그 눈동자엔 두려움 없는 분노와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윤세영과 윤유진의 시선이 잠시 교차되는 순간 응접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시작으로 꼬인 두 사촌의 질긴 악연이 이제서야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한편 노을이 지고 있는 시각. 구하나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저택에 얽힌 복잡한 일들과 그 집안의 권력자 신여진 회장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은총이를 자신의 손자로 끌어들이려 했던 신여진의 강압적 태도는 사실상 폭력이었습니다. 이제 구하나는 달라진 모습으로 신여진 앞에 섰습니다. 신여진이 걸어나오며 매서운 눈빛으로 구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다시 찾아온 거 보니까 자존심도 없는 모양이네. 내 손자 뺏기기 싫어서 기어들어왔어? 구하나는 차분히 시선을 맞추며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은총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신여진의 미간이 깃털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제껏 구하나를 단순한 말단으로만 여겨왔는데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백도 없는 주제에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구하나는 고개를 들어 신여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호함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은총이가 회장실에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그리고 동생들을 돈으로 협박해온 신여진의 전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맞아요. 복수할 거예요. 그동안 저희 가족 무시하고 은총이도 회장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그대가 반드시 치르셔야죠. 신여진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가 은총이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던 이유 중 하나가 잔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윤유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모든 과거가 들춰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지경. 회장으로 군림해온 자존심이 흔들리는 건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참, 배짱 하나는 좋네. 누구 등에 업고 날 흔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건드리면 진짜 죽어. 구하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표정을 다잡고 되받아쳤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면 이미 됐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윤유진 돌아왔다는 거. 이제 은총이 일도 윤유진이 겪은 일도 전부 드러날 거예요. 신여진의 눈동자가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윤유진이 돌아왔다는 건 곧 최명지, 윤세영과 함께 숨겨온 일들이 전부 폭로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잠식하는 찰나 구하나는 신여진을 지나쳐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 신여진은 더 이상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뒤돌아서는 구하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굴복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강해지다니. 라는 씁쓸함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 모니터빛만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손에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구지석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신여진의 기업사냥 증거가 빼곡히 담긴 문서, 피해자 명단, 불법 거래 내역, 각종 비자금 흐름 등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지석은 문서를 훑어보면서 숨소리조차 낮게 깔렸습니다. 그의 눈이 분노와 회한으로 일렁였습니다. 해성그룹이 깨끗한 기업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론 이런 음지 작업이 횡행했다는 걸 이제야 똑똑히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 회장도 빠져나갈 구멍 없겠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 피해본 거잖아.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이중 계약당했고 은총이도 신 회장 뜻대로 휘둘렸어. 나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 구지석은 구하나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저 밝고 성실한 직원 같았던 그녀가 이렇게 용감하게 거대한 권력에 맞설 줄이야. 마음 한구석에서 대단하다는 감탄이 일었습니다. 이 자료 곧 외부감사팀에 넘길 거야? 난리 날 텐데. 구하나는 서류철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사실 그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 역시 회사에 버티고 서 있기 힘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여진에게서 받은 상처와 은총이의 눈물을 떠올리면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윤유진 돌아왔잖아. 그것도 좀 수상해. 신 회장이 은총이를 핏줄이라고 데려가려던 것도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 아닐까? 윤유진이 열쇠 쥐고 있을 수도 있고. 구지석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유진의 귀환은 해성그룹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이 확실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한때 윤유진을 제거하려 했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여진의 오랜 기업 사냥까지 드러난다면 이 그룹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자. 나도 이 정도 불법은 못 본 척 못해. 피해자가 너무 많아. 구하나는 구지석과 눈이 마주치자 숨죽이며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벽이 얼마나 높은지 뻔히 알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지석 또한 굳은 의지를 보이며 협력 의사를 밝혔으니 신여진을 비롯한 해성그룹의 불법 행태를 파헤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사무실 밖에는 검은 밤이 내렸고 건물 유리창에 두 사람의 결연한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은 서로에게 든든한 동지임을 확인하며 서서히 다가올 폭풍 같은 반격의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에 앉아있던 은총이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더니 부드러운 손길로 은총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총아, 여기 있었구나. 많이 기다렸어? 은총이는 고개를 들어 구하나를 봤습니다.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바로 웃지 못하고 입술을 꼭 물었습니다. 이모, 여기서 놀아도 재미없어. 할머니가 자꾸 이모랑 떨어지게 해요. 나 이모랑 있고 싶은데. 구하나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은총이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신여진이 회장의 권력을 휘둘러 은총이를 제 멋대로 조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은총이가 겪은 혼란은 깊기만 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은총아. 너도 많이 답답했지. 근데 이모가 약속할게. 꼭 다시 지켜줄게. 은총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구하나 품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거리며 잦은 울음을 꾹 참으려 애썼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맨날 이모를 나쁜 사람처럼 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모가 날 얼마나 아껴주는데.
구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은총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맞아. 할머니도 널 사랑하긴 해. 근데 방법이 너무 잘못됐지. 이모도 더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자. 싫은 건 싫다고. 은총이는 구하나의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는 듯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구하나가 확고한 태도를 보이니 아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은총이를 불렀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 등을 가볍게 밀어주며 격려했습니다. 나가서 놀아. 힘들면 언제든 달려와. 은총이는 살짝 흔들리던 표정을 정리하고 놀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에 구하나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줘야 해. 은총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이미 은총이는 신여진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적잖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서로에게 다가서서 솔직히 마음을 나누면 조금씩 상처도 아물고 자신감도 자라리라. 구하나는 스스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진심을 다해야 해. 그게 가족이니까. 저녁 어스름이 깔린 거실. 웅장한 샹들리에가 텅 빈 식탁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신여진은 컵을 빙글빙글 돌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성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이었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기류가 싸해졌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마주 앉을 날이 올 줄은 몰랐지. 신여진은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20년간 쌓인 오해와 분노가 쉽게 풀릴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나타나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유진이 살아있다는 얘기 듣고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윤성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신여진에게만 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은총이 문제와 기업사냥 등 신여진이 벌인 수많은 잘못들을 그냥 넘어가긴 어려웠습니다. 유진이 살아있었어. 그 사실 하나로도 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 근데 네가 은총이까지 이용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 하나한테 돈으로 압박을 했다고? 그게 할 짓이야? 신여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노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변명을 늘어놓아봤자 소용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 틀렸어. 내 방식이 잘못됐고 욕심이 과했지. 근데 이제 너무 늦었잖아.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 윤성호는 신여진의 눈빛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너질 걸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윤성호는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캐나다 원장 수녀가 전해준 진료 기록과 윤유진이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한 단서들이었습니다. 이거 봐. 유진이가 사고 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증명해주는 자료야. 그리고 병원에 누가 압력 넣어서 사망 처리하게 했는지 흔적도 남아있더라고. 신여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그날 무슨 음모를 꾸몄는지 대강 알고 있었지만 차마 파헤치지 않았던 죄책감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이 컸고 그 바람에 소중한 딸이 죽을 뻔한 걸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 소용없지. 윤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닐 수도 있어. 최명지랑 윤세영이 잘못 인정하고 벌받으면 유진이도 조금은 풀릴 거야. 그리고 은총이 문제도 제대로 정리해. 하나 더는 건드리지 마.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윤성호를 보며 신여진은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자신이 뿌린 악행의 씨앗이 이제 어떻게 되돌아올지 신여진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끼는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옥죄어 왔습니다. 드레스룸 안. 윤세영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의상들도 값비싼 액세서리들도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윤유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들어와 문을 닫자 두 모녀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유진이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날 순 없잖아.
윤세영은 고개를 돌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유진이가 다 기억해버렸어. 배에서 떨어질 때 내가 그냥 지나친 것도 병원에서 의사 매수한 것도 다 말할 것 같아. 최명진은 소리 없이 욕지거리를 뱉었습니다. 이미 사방이 막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여진 또한 사태를 방치하면 안 될 텐데 요즘은 모녀를 도와주기는커녕 묘하게 태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큰엄마도 요즘 이상하잖아. 우리 편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고. 윤세영은 손가락을 달달 떨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눈을 마주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구지석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감정은 훼손됐겠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감옥 갈 수도 있어. 엄마, 진짜 어떡할 거야? 최명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좀 끌 방법 찾아야지. 그동안 큰엄마한테 울면서 매달려.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지. 신 회장도 무너지면 우리도 끝장이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은총이 이용할 수도 있어.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뜩였습니다. 구하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은총이니 그 아이를 건드려 하나를 협박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좋아. 하나 자극해서 실수하게 만들면 증거 공개도 좀 늦춰질 수 있잖아. 유진이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더 혼란스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모녀는 치밀하게 작당하며 서류와 계획표들을 정리했습니다. 방법이 아무리 극단적이라 해도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 윤세영의 눈빛은 예전의 화려한 허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그런 딸을 보며 묘하게 든든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잘못된 길이란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득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무너질 듯한 성벽을 기어이 붙잡고 늘어지는 일뿐이었습니다. 해성그룹 감사위원회 사무실. 구하나와 구지석은 여러 문건을 정렬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신여진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사무실 안을 휘감았습니다. 구지석이 먼저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건 해성그룹이 불법으로 인수한 중소기업 리스트,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최명지 씨랑 윤세영 씨가 관련된 사건 자료들입니다. 신여진은 대답 대신 강렬한 시선으로 구지석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는 네가 감이라는 분노와 내가 여기까지 몰렸구나 하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들까지 위협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더는 물러설 수 없어요. 은총이랑 윤유진한테 했던 짓들. 이제 다 드러나야 해요. 신여진은 코끝으로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굳어져 쓰게 일그러질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괴로웠습니다. 유진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너희까지 이러면 내가 뭘 할 것 같아? 구지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신여진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서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다. 신 회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이 자료는 곧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겁니다. 구하나는 서류를 지그시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총이한테 했던 일들, 우리 가족 협박한 것도 전부 자료에 들어있어요. 회장님이 무슨 후회를 하든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여진은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애써 삼켰습니다. 사실 그녀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윤유진의 귀환, 구하나와 구지석의 증거, 윤성호의 개입까지 모든 길이 끊겼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봐. 내가 한 짓에 책임져야 한다면 그 대가도 내가 감수하지 뭐. 그 말은 체념에 가까운 울림이었습니다. 신여진은 문득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하자 몸에 한기가 휘감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고 선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이 묵묵히 신여진을 바라봤고 구하나는 숨죽이며 공기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그 위태로운 삼자대치 속에서
감사위원회를 향한 절차는 이미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윤유진이 직접 귀환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신여진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묵직한 예감이 사무실 안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번지는 회사 옥상. 윤세영은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칼이 흩날렸고 그녀의 눈에는 초조함이 어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나타났습니다. 윤세영은 헛기침을 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왔네. 이렇게 부른 거 좀 의외였지? 구지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에게도 이곳은 과거 유학생 시절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긴데 옥상까지 부르냐? 윤세영은 목이 타들어가는 듯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품었던 뜨거운 감정이 깡그리 무너져버린 현실이 허망하기도 했고 그래도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국면이었습니다. 우리 다 잃고 싶진 않아. 혜성그룹 무너지면 너도 복수는 했겠지만 결국 남는 거 없잖아. 나랑 손잡고 혜성같이 가져보는 건 어때? 그 말에 구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윤세영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도 똑똑히 봤습니다. 혜성그룹을 차지하자고? 넌 진짜 끝까지 욕심만 부리는구나. 네가 유진이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나 다 들었어. 이제 사랑이니 뭐니 그런 말 안 통해. 윤세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는 듯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너도 나 못 잊었잖아. 우리 그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 잘못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가자. 하나랑 짜고 날 망치려는 건 너까지 불행해지는 일이야. 구지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모습과 지금의 추악한 모습이 교차되어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네가 유진이를 위험에 빠뜨린 걸 알면서 내가 그걸 모른 척하라고. 사랑도 좋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도 은총이도. 너 때문에 다 힘들어했어. 윤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구지석은 메마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우린 이제 갈 길이 달라. 옥상 위에 흐르는 바람이 마치 울음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이 손으로 눈물을 가리는 사이 구지석은 무표정하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한때 뜨거웠던 사랑은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엉망진창으로 찢겼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너무 늦었어. 구지석의 발걸음이 옥상을 빠져나갈 때 두 사람 사이엔 지울 수 없는 깊은 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요가 내려앉은 응접실. 신여진은 긴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윤유진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6년 전 실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분명 함께 식사를 나누고 웃고 떠들던 모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잔인하게 끊어졌고 두 사람의 틈은 벌어질 대로 벌어졌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신여진은 한평생 강인한 회장으로 살아왔지만 딸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윤유진은 허탈한 듯 기침을 하고 차가운 컵을 매만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난 진짜 엄마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그날 배에서 떨어졌을 때도. 언젠가는 엄마가 날 찾아줄 거라고. 근데 너무 늦었잖아. 신여진은 숨을 고르다가 결국 머리를 떨궜습니다. 엄마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마음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네 작은 엄마랑 세영이 얽힌 일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했어. 근데 그게 널 죽일 뻔한 거였지. 윤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생사를 오간 상황 속에서 엄마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딸과 재회의 꿈이 이토록 늦게 이뤄진 현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작은 엄마랑 세영이 한 짓 다 폭로할 거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나 말리지 않을 거지. 신여진은 온몸이 굳은 듯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 말릴게. 대신 나도 내 편이 돼줄게. 뻘 받아야지. 나도 회장이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그냥 넘겼어. 윤유진은 그 말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걸 뒤집겠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복잡한 안도감에 눈물이 겹겹이 맺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오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윤유진을 감쌌습니다. 비록 지난날을 완벽히 회복할 수는 없었으나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두 모녀의 침묵 속에서 아직 막대한 갈등과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포옹이야말로 지난 20년간 갈라진 틈을 메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걸어보자. 라는 마음이 두 사람 사이를 잇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다가온 감사위원회 회의장. 회사 임원들과 외부 감사팀이 모여 재무와 경영 전반을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빈 프로젝터 앞에 서 있는 구지석은 굳은 표정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스크린에 뜨는 여러 문서들은 혜성그룹이 과거 진행했던 기업 사냥과 비자금 조성 사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뒷줄에서 구하나는 숨죽이며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은총이의 손을 꼭 잡고 아이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총이는 처음 보는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한 나머지 구하나 뒤로 몸을 살짝 숨겼습니다. 발언 순서가 넘어가자 윤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의 딸로 알려졌지만 수년 전 사망 처리됐던 인물이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혜성그룹 회장 딸 윤유진입니다. 6해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지시로 위험에 처했고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윤유진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사고 당시의 정황과 이번에 있었던 병원에서 당한 일을 토로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사망 처리를 지시했던 정황, 은밀히 전달됐던 의문의 약물. 회의장은 곧 얼어붙은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유진이 입을 떼기 전 구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윤유진이 겪은 일은 저희가 모은 자료랑도 이어져 있어요. 저도 은총이를 지키려다 신 회장 쪽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구지석은 화면을 넘기며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최명지와 윤세영이 은총이를 이용해 구하나를 협박하려 한 시도가 일부 녹취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혜성 임원들은 소름이 돋은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최후로 신여진이 무겁게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일 전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방관한 잘못이 제일 크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해 최명지와 윤세영에게도 법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순간 은총이가 조심스레 구하나의 손을 놓고 윤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가 윤유진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진짜 많이 아팠어요? 윤유진은 그 말에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구지석 역시 숨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배신, 분노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 처리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작은 희망의 빛도 발견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몰려오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혜성그룹이 커다란 변혁을 맞을 찰나였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안도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총이와 윤유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